엄청난 부자였던 카이사르는 완전히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유명 와인 브랜드 대주주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0살 때 비행기 추락 사고로 부모님이 바다에서 실종되면서 고아가 됐다. 비극으로 얼룩진 세이자오는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사고 이후 25년이 지난 후에도 비행에 대한 두려움을 결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소유한 막대한 재산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트와 크루즈를 선택해서 제외하고 바다가 여전히 그의 부모를 생각나게 했기 때문에 육로 여행에만 국한되어 세상을 보는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Cesar는 Minas Gerais Belo Horizonte에 살았습니다. 풍경을 바꾸고 싶을 때마다 그는 기차역으로 가서 에스피리투 산투, 에시리토 센토 행표를 샀습니다. 그 노선에는 매일 열차가 운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번 여행에서 결코 친구를 찾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직접 설립하지 않은 회사를 관리하는 데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는 사진이 없었다면 얼굴도 거의 기억하지 못할 아버지의 유산이었고 그 무게도 과중했다. 그의 고문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의 재산과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그가 계속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을 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생각할 때마다 죄책감과 후회가 세자르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지지해 주거나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을 큰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세이자오는 여행과 사진 촬영을 좋아했으며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업 세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하기 위해 바닷가에 집을 샀다. 어느 날 아침, 세이자오는 아파트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7시를 가리키는 시계를 보고 스트레칭, 샤워, 양치, 일 등 평소의 일상을 따랐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풍선을 들고 열린 파티와 자신이 모르는 많은 주주들의 참석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온 늙고 야심찬 사람들이었는데 오직 회사 상속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세자르는 그날이 자신의 35번째 생일임을 기억한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생각은 그를 겁나게 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도 그는 마음이 원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파티가 끝나고 아첨꾼들을 제거한 후 세자르는 방에 틀어박혀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 담긴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이 활짝 웃고 생기 넘치는 사진을 보면서 그는 인생을 온전히 살지 못하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 당시 그와 같은 나이였고 그들이 살아있었다면 그가 사무실에 갇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이자오는 편도 여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기차역에서 해안으로 가는 표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일찍 일어나 가방도 챙기지 않고 옷과 배낭만 메고 기차를 탔습니다. 지갑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가 가득한 그는 자신이 아직 그릴 수 있는 그림에 대해 생각하며 떠났습니다. 미나스와 비토리아 사이의 기차 여행은 길었고 끝에서 끝까지 약 1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하고 신났습니다. 이동 중에 열차는 새로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여러 정거장을 정차했습니다. 도중에 기차가 작은 시골역에 정차했을 때 한 소녀가 세자르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바퀴가 달린 큰 가방을 힘들게 들고 다녔습니다. 기관차 직원들이 바쁜 것을 알아차린 세이자오는 문이 닫히기 직전에 일어나서 기차 안으로 여행 가방을 끌어들이는 것을 돕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가까웠어요.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세자르는 세자르에게 처음으로 그의 눈을 바라보았고 나탈리아의 가늘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마차의 불빛에 맞춰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피부를 잘 관리하지 않았고
단순한 옷과 향수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탈리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세자르가 본 여성 중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의 단순함과 걷는 방식은 세자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이 당신 없이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카이사르는 거의 말을 더듬으며 물었다. 나는 그것을 보기 위해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타료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은 나탈리아예요. 세이자어는 자신을 소개하고 너타료가 자신의 자리를 찾도록 도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녀의 티켓 번호는 바로 당신 옆 좌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행의 풍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백만장자의 아들이고 와인 회사의 소유주라고 언급함으로써 오만하거나 자만하는 것처럼 보일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을 찾기 위해 비토리아로 가는 길에 꿈꾸는 화가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나탈리아를 소외시키고 즐거운 대화를 방해할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삶에 대해 더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매료되었고 그녀가 그에게 말해야 하는 모든 것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세이자어는 너타료가 온라인 대학에서 건축학을 막 졸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건축회사에서 처음으로 정규직으로 오디션을 보기 위해 여행을 가면서 긴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투가 이상할 뿐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경험 부족을 이용하려 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테스트는 회사 대표가 그녀의 기술을 평가하도록 지시하는 건축 도면으로 구성되었으며 너타료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흘렀다고 말했습니다. 세이자어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결국 목적지에 도착한 두 사람은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서로에게 전화를 걸기로 약속했다. 며칠이 지났고 세이자어는 너타료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행방을 알고 싶어하는 회사 임원들의 전화가 계속해서 울렸다. 그는 기차에서 만난 소녀와만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 옆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몇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세이자어는 너타료의 말과 그녀가 느꼈던 두려움,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녀의 큰 의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카이사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목표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 의해 설정되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마침내 나탈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타료가 전화 반대편에서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시험은 잘 됐나요? 카이사르가 물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직장이 없으면 도시에서 저축한 돈을 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곧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시저는 그녀에게 한 번 더 만나자고 요청했고 그녀는 수락했습니다. 해변에서 만난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다. 밤이 오고 달이 하늘에 떴을 때 거의 전 생애를 이야기한 후 나탈리아는 카이사르의 이야기의 일부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백만장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지만 부모님과 자신이 처한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첫 키스는 그 해변에서 이뤄졌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고 사랑의 순간을 보냈다. 그들 사이의 사랑으로 인해 너타료는 도시에 조금 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이자어는 그녀를 자신의 해변가 집으로 데려가 그곳이 그의 상사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 사이의 친밀감은 커졌고 세이자어는 자신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공개하려고 할 때 너타료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아름다운 그림을 본 후 그녀는 어느 날 아침 일찍 떠났고 손에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저축한 돈으로 카이사르의 그림 중 하나를 미술대회에 출품하는 데 사용했으며
카이사르가 인정받을 만한 위대한 예술가라고 믿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자신의 진정한 꿈을 쫓는데 어려움을 겪는 자신의 눈에 슬픔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며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세자르의 꿈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이자어는 특히 너타려가 자신이 저축한 돈을 사용하면 더 이상 자립할 돈이 없고 일자리를 찾을 것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조금 더 머물면서 축제에 동행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너타려는 소수의 예술가들이 경쟁하는 극장 개조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세이자어는 결국 1위를 차지했고 너타려는 매우 기뻤습니다. 상을 받은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을 때 나탈리아에게 상을 주며 모든 진실을 밝혀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세자르였다. 세이자어는 외로움과 세상에서 길을 잃었다는 느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난한 사람으로 정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나탈리아는 그에게 돈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기쁨과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꿈을 쫓을 용기와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페스티벌에서 모금된 돈이 극장을 개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이자어는 너타려가 개조를 담당하는 건축가가 된다는 조건 하에 재단에 필요한 전체 금액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세이자어는 아버지 회사의 모든 주식을 매각하고 비토리어로 이사하여 기차에서 우연히 만났지만 그의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킨 여성 너타려의 성장을 따라갔습니다. 이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남기시고 채널을 구독하시고 벨을 활성화해주세요. 이제 선택하여 계속 시청할 수 있는 2개의 동영상이 더 표시됩니다.